자, 광합성부터.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랑 물을 이용을 해서 포도당을 만든 거야. 그랬더니 산소가 빠져나가는 거지. 이때 무조건 빛에너지가 필요하고, 이걸 어디서 하냐면 엽록체에서 합니다. 엽록체는 식물세포 중에서도 주로 잎에 들어있고요. 엽록소가 엽록체 안에 들어있는 색소인데 얘가 빛을 흡수해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거. 이때 이런 실험을 많이 하는 거지. 일단은 검정말이라는 기체를 넣고 빛에다 쏘이면은 여기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자꾸 무슨 기체가 발생하냐면 산소가 발생을 해. 근데 여기다가 탄산수, 나트륨 수액을 넣은 건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야. 이때 발생된 산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면 향을 갖다 대면 되지. 그러면은 다시 활활활 타오른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시기는 낮에만 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빛, 물,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빛은 외부로부터, 물은 뿌리에서부터 물관 타고 올라오는 거고,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질, 요거 한 알갱이 포도당. 근데 이 포도당을 만들고 나면 바로 얘는 물에 잘 녹거든. 그래서 녹지 않는 녹말로 바꾸려고 이렇게 묶어둔 거야. 묶어둔 요 녀석은 녹말이야. 그럼 녹말은 이 상태로 뒀다가 낮에는 이대로 뒀다가 밤에는 설탕으로 바꿔가지고 뿌리, 줄기, 잎, 열매 등에다가 막 보내가지고 뭐 단백질로도 저장하고 녹말로도 저장하고 지방으로도 저장하고 막 저장하는 거지. 산소가 만들어진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면 되죠. 그리고 아까 이제 설탕이 만들어지면 요게 설탕이거든. 요런 게 설탕이거든. 체관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체관. 자, 그래서 광합성 과정 이산화탄소 CO2 이산화탄소와 물 포도당과 산소가 발생하지. O2 발생하지. 광합성 일어나는 장소 엽록체고, 광합성에 필요한 물은 뿌리에서 흡수해서 물관 통해서 운반되고요.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는 잎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하고요. 빛에너지를 엽록소가 흡수하면은 만들 수 있고요. 처음 만들어지는 건 녹말이 아니라 포도당이고, 포도당을 녹말로 바꿔가지고 잎에다가 엽록소에다가 저장해 두는 거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 빛, 이산화탄소, 온도인데, 빛은 세져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처음에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증가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지만, 온도는 다시 안 좋아져. 특정한 온도일 때 가장 잘 된다. 30에서 40도 사이에서 굉장히 잘 됩니다. 둘 다 빛과 이산화탄소의 공통점,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 표피, 이게 잎의 뒤쪽에 있는 건데, 표피, 맨 위쪽에 있는 거 표피, 맨 밑에 있는 것도 표피. 근데 아래쪽에 있는 표피에는 구멍이 가끔 위에도 있는데 밑에가 더 많아. 이게 기공이라고 불러요. 이 기공은 공변세포 2개로 되어 있고, 공변세포 2개로 되어 있고, 앞보다는 뒤에 더 많고, 이 기공을 통해서 산소, 이산화탄소, 수증기, 특히 수증기가 드나드는 걸 증산작용이라고 부르지. 증산작용이라고 부르지.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기 때문에 투명해. 광합성 안 일어나. 공변세포는 여기 보면 나오지만은 이런 알갱이들이 있어. 이게 다 엽록체, 엽록소, 광합성 일어나고, 안쪽이 두꺼워. 안쪽이 두껍고 바깥쪽은 얇아. 그래서 바깥쪽으로 팽창하면서 기공이 열리는 거죠. 광합성은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지만 어떤 온도보다 더 높아지면 감소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는 빛 아니면 이산화탄소 2개밖에 없죠. 공변세포 2개가 둘러싸고 있는 친구를 기공,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인데, A, 공변세포 사이에 있는 B, 기공, 바깥쪽에 있는 친구들, 표피세포. A, 공변세포에는 엽록체 있습니다. 바깥쪽은 얇고 안쪽이 두껍습니다. 안쪽이 더 두껍습니다. 틀렸고, 주로 기공은 뒷면에 더 많습니다. 그리고 C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표피는 엽록체가 없으니까. 증산작용을 하면 기공을 통해서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서 빠져나가.
그러면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올라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내 몸에 너무 많은 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니까 내 몸에 물을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증발할 때마다 땀나듯이 주변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게 증산작용의 의의가 되는 거지. 그럼 증산작용을 누가 조절하냐? 기공이 열리고 닫히면 조절이 돼. 이건 누가 조절하냐? 공변세포가 조절을 해요. 공변세포가 잘 열릴 때가 언제냐면, 잘 열어줄 때가 언제냐면, 햇빛이 강하고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고 바람이 잘 불 때. 왠지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이랑 비슷하지. 햇빛이 쨍쨍하면 빨래가 잘 말라요. 온도가 높으면 빨래가 잘 말라요. 습도가 낮으면 건조하니까 빨래가 잘 말라요. 바람이 잘 불면은 빨래가 잘 말라요. 자, 증산작용이 잘 되는 이 조건이 딱 광합성이 잘 되는 조건이랑 똑같아. 그래서 증산작용이 잘 될 때가 낮이라면 광합성이 잘 될 때도 낮인 거야. 식물체 속에 있는 물이 순기로 바뀌어서 빠져나가는 현상, 증산작용. 햇빛이 강할 때, 습도는 낮을 때, 그리고 잎에서 흡수한 물이 뿌리까지가 아니라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인 거고, 내 몸에 있는 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내 수분량을 조절을 하고, 증산작용이 활발할 때는 광합성도 활발하더라. 맞다. 기공은 주로 낮에 열리고 밤에는 닫히기 때문에 증산작용은 낮에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아까 있었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 광합성이 보통 우리가 이게 중요해. 이산화탄소가 CO2가 많으면 노란색, CO2가 적으면 파란색. 다 이산화탄소를 넣었어. 이산화탄소를 넣고 이산화탄소를 넣고 이산화탄소를 넣었어. 그래서 다 노랑이야. 근데 광합성을 딱 때려줬더니, 광합성을 때린 쪽은 이산화탄소를 쭉 흡수하고 산소가 쭉 나오니까 이산화탄소가 사라져. 이산화탄소가 사라지면 파랗게 변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파랑색으로 변했다. 근데 얘는 왜 노란색으로 그대로, 아까 노란색인데 지금도 왜 노란색이냐? 햇빛을 차단했잖아.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광합성을 못해. 광합성을 못하면 얘는 호흡밖에 안 합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걸 하면은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거든. 그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서 노란색이 되는 거지. 자, 파란색으로 변한 이유는 이산화탄소가 줄어서 그렇고,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쭉쭉쭉 사용했기 때문이다. 광합성은 그래서 뭐가 있을 때만 일어나?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고, 광합성을 하고 나면 꼭 이산화탄소가 소비되고 없더라. 또 다른 실험, 검정말 잎을 떼서 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초록색 알갱이가 보이더라. 그리고 A랑 B를 여기다가 검정말을 넣고 햇빛을 충분히 비춰 한쪽은 어둠 상자에 놔. 그리고 에탄올이 든 시험관에 넣고 물중탕을 해서 탈색을 해. 그럼 뭔가 색깔이 잘 보이거든. 그 다음에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 가지고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봤더니 여기 청람색 알갱이들이 있는 거야. 이 청람색 알갱이들이 녹말이지. 녹말이 검출된 거야. 그러니까 엽록체 속에서 햇빛을 쬐줬더니 녹말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근데 어둠 상자 속에서는 녹말이 검출되지 않더라. 빛이 있을 때만 광합성이 일어나서 녹말이 만들어진다는 실험이지. 여기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왜 검정말을 이걸로 탈색을 하냐, 에탄올로 탈색을 하냐, 그거를 탈색을 시켜야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에 대한 색깔 변화가 더 잘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떨어뜨려서 실험을 하고 싶으면 탈색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은 녹말과 반응하면 청람색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청람색으로 바뀐 걸 보고, 와, 녹말이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햇빛이 있을 때만 녹말이 만들어지는구나. 햇빛이 있을 때 소나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여기서 녹말이 만들어진다는 실험 결과였습니다. 그 다음 빛의 양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항상 이 탄산수 나트륨을 넣어주는 이유는 이산화탄소를 공급해 주려고 하는 거고요. 이산화탄소를 공급해 주려고. 여기다가 빛이 약하고 더 세고 더 셌더니 광합성을 더 많이 하겠지. 더 많이 해가지고,
작았더니 천천히 떠오르고 빛이 셌더니 빨리 떠올라. 왜 빨리 떠올라? 산소가 만들어지면 산소가 이파리에 달라붙어. 그래서 얘를 떠오르게 만드는 거야. 시금치 잎 조각의 광합성 때문에 이게 산소가 발생을 하면은 그 산소를 붙잡고 올라오는 게 시금치 잎 조각이 떠오르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빨리 떠올랐다는 거는 광합성이 더 잘 됐다는 거지.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한다.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는 항상 잎이다. 그래서 잎을 떼버리면 광합성이 안 돼. 근데 잎이 있으면 광합성이 잘 돼. 그래서 광합성이란다. 증산작용이 잘 돼. 그래서 물이 쭉쭉쭉쭉 빨려져 올라가. 근데 이렇게 비닐봉지로 막아두면 습도가 높아지면서 증산작용이 좀 덜 돼. 한 요 정도까지만 돼. 여기서 식용유를 떨어뜨리는 이유는 눈금 실린더 속의 물 증발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있어야 되고, 증산작용은 잎에서 일어나고 습도가 낮을 때 잘 일어난다는 걸 확인하는 세 가지 실험인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쭉쭉쭉 풀어보면 되고, 식물의 호흡, 방금 얘기했던 건데 호흡은 반대야.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때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진다. 호흡은 잎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포들이 다 하고 항상 합니다. 낮과 밤에 관계없이. 그리고 포도당은 광합성 때문에 만들어졌고 산소도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걸 쓰거나 아니면 공기 중에서 흡수해서 씁니다. 시금치를 넣고 어두운 곳에 넣었더니 호흡만 할 거고, 호흡만 하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을 거고, 이산화탄소 때문에 석회수는 뿌옇게 흐려지겠지. 그래서 A쪽을 통과시키면 뿌옇게 흐려지고, 빛이 없으면 A에서만 생기지. 여긴 아무 일도 안 생기지. 끝.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호흡 과정이고 이때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진다. 빛이 없는 밤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일어나는, 낮과 밤 모든 살아있는 세포들이랑 다 해야 되고, 호흡에 필요한 포도당은 광합성할 때 만들어졌죠. 호흡으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다시 광합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석회수를 뿌옇게 변하게 만든 건 시금치를 넣고 어둡게 만들어 놓은 A겠죠. 그리고 이때 석회수가 뿌옇게 되게 만들어진 녀석은 이산화탄소 때문일 거고, 이 그림이 항상 시험에 나오는 그림인데, 밤에는 항상 호흡만 하니까 들어오는 게 산소고 나가는 게 이산화탄소야. 그리고 낮에는 광합성도 하잖아. 그럼 이산화탄소가 쓰여. 그리고 산소가 발생을 해. 그때 나온 산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호흡에 쓴 다음에 나온 이산화탄소를 다시 광합성에 쓰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양분과 에너지, 광합성을 할 땐 에너지를 저장하고 호흡을 할 땐 에너지를 생성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되는데 쓰고 있는 거고요. 광합성은 엽록체가 있는 주로 잎 주변의 세포들, 그리고 호흡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가 항상 하지만 광합성은 낮에만 한다. 만들어진 그 양분들은 밤에 설탕으로 바꿔서 체관을 통해 이동을 하는데, 그때 어디에 사용하냐 하면 에너지를 얻는 데 사용하고 남는 것들을 이렇게 저장하는 거야. 생장하는 데도 쓰고 저장도 하고. 봐봐, 지금 녹말로 저장하는 게 고구마, 감자, 포도당으로 저장하는 게 양파, 포도, 지방으로 저장하는 게 땅콩, 깨, 단백질로 저장하는 게 콩, 설탕으로 저장하는 게 사탕수수. 이걸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지. 광합성을 하는 거고 호흡을 하는 걸 텐데, 이걸 더 많이 하니까 이건 조금밖에 안 하고, 광합성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가 방출되는데 그 일부 산소가 다시 호흡에 쓰이고 일부 이산탄소가 만들어진 광합성에 쓰인다. 밤에는 호흡밖에 안 하니까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겠죠. 광합성은 양분을 합성하고 호흡은 그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생성을 하는데, 광합성은 에너지를 저장해가지고 양분으로 합성하는 거지.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만 하고요. 호흡은 항상 합니다.
흡수하는 기체는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방출하는 거고요. 호흡은 산소를 흡수해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거고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물에 잘 안 녹는 녹말로 바꿔서 저장되고, 밤에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꿔가지고 채관을 통해서 여러 군간에다가 운반한다. 뿌리, 줄기, 잎에다가 콩, 단백질, 양파, 포도당, 고구마, 녹말까지 완벽하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